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첫 마디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은 블루베리 한 주, 정확히 $10에서 $20 정도만 매일 꾸준히 드셔도 혈당을 약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여러분 중에 거의 7분은 이 블루베리를 완전히 거꾸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이 귀한 여름의 효능을 70% 넘게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 때문에 혈당을 지켜줄 친구가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세계의 영양 연구자들이 블루베리를 두고 자연이 준 작은 인슐린이라고 부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안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보다 무려 28배가량 많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인슐린의 일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무심코 저지르고 계신 3가지 잘못된 작흥에 대해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릴 거라는 점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며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떤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셔야 혈당을 다스리는 힘이 2배, 3배까지 커지는지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과일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단과일이라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새콤한 붓사과보다도 혈당에 더 안전한 과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루에 블루베리를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그 효과가 가장 커지는지를 모두 손에 잡히도록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블루베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어떻게 드셔야 몸에 좋은지 확실히 몰랐던 분이라면 댓글에 좋아요라고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작은 보라색 열매가 가진 놀라운 힘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으시겠지만 쉽게 풀으면 이렇습니다. 블루베리를 그 깊고 진한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바로 그 색소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단순히 보기에 예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혈당과 매일 싸우시는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양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포도보다 거의 28배가량 많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가장이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먹어야 겨우 얻을 양을 블루베리는 작은 한 줌으로 채워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시작일 뿐입니다. 블루베리 안에는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여러 포리페놀 성분들이 마치 작은 군대처럼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의 벽에 비바람이 들이치고 곳곳에 금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포리페놀 성분들은 그 벽 앞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반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50살이 넘어서면서 우리 몸이 바깥의 자극에 점점 약해지는 시기에는 이 반패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의 영양 연구자들은 블루베리가 단지 혈당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지키는 경호원 역할도 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여러 질환의 묶음을 막아주는 일도 하며 몸 안으로 들어온 해로운 물질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손상된 세포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더 큰 위협으로 자라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왜 블루베리가 혈당이 걱정되는 모든 분들의 냉장고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저 좋다고 떠드는 빈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수많은 연구들이 함께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블루베리의 효당 지수가 신세 정도에 불응하다는 사실입니다. 효당 지수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효당 지수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효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효당이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오르듯 급하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한 칸 한 칸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세신이 식후에 효당을 급하게 끌어올리지 않는 순한 음식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실제로 효당에 주는 부담은 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다른 과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블루베리를 한 줄 드셔도 흰밥 한 공기나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잔잔한 호수물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블루베리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아주 손씨 좋은 문지기처럼 일합니다. 음식 속의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성으로 쏟아져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문지기가 문 앞을 막고 서서 한 명씩 천천히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당분이 서서히 조금씩 불려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효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파른 오르막도 없고 위험한 내리막도 없는 고르고 부드러운 효당의 흐름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베리가 지쳐있는 인슐린을 다시 깨우는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그 중에서도 어른들에게 흔한 종류는 사실이 인슐린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비유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는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려면 이 열쇠가 세포의 문을 달칵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도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높은 혈당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블루베리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토시아닌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듯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요새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혈액 속을 도돌던 당분이 다시 근육과 장기로 슬슬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국제 영양학술지에 실린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당뇨와 늘 그림자처럼 묻어다니는 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듬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 추출물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더 나은 쪽으로 바꾸는 데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사과, 배, 다르기, 포도 같은 다른 과일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연구에서도 체중을 관리하는 면에서 블루베리는 한 걸음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대단한 여름에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이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의 이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주고 산 영양분을 바로 이 단계에서 스스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블루베리를 사오시면 플라스틱 통에 작은 구멍이 손손 뚫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우연히 만든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멍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똥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김치부터 생선, 고기까지 온갖 음식의 냄새가 그 작은 구멍을 타고 들어가 블루베리 한날을 한날에 메워버립니다. 블루베리 특유의 상쾌하고 은은한 향은 사라지고
가이르 속 수분도 조금씩 빠져나가 물러지고 땡땡함을 일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블루베리를 밀폐 용기로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오래 두고 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냉동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밀폐된 봉지나 통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냉동하면 영양분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냐고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블루베리를 올리면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올리는 과정에서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풀려나와 신선할 때보다 오히려 더 진한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예민한 비타민이나 수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냉동 블루베리를 사오시거나 신선한 블루베리를 직접 얼려두고 드시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고 싶은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드시기 1시간쯤 전에 냉동실에서 꺼내 냉장칸에서 천천히 녹이면 가장 좋은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씻으실 때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겉면에 뽀얗게 묻어있는 얇은 가루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박박 닦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흰 가루는 오히려 블루베리가 신선하고 좋은 품질이라는 증거이고, 이 가루가 많을수록 더 다르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씻으실 때는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어 세균과 이물질을 빼낸 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하치끄기만 하십시오.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최대한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이 귀한 과일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흔한 음식이 3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하나가 수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고 계신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실수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작용은 바로 블루베리와 우유입니다.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 한 컵 또는 우유를 부은 시리얼에 블루베리를 곁들인 아침 식사,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요. 겉으로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거나 큰일이 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유 속의 칼슘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손을 잡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이 안토시아닌과 단단히 결합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블루베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그 안토시아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인슐린이 더 잘 일하도록 돕고 혈당을 다스리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지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것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블루베리는 그저 맛있는 과일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시면 블루베리가 주는 건강 효과 중에 70에서 80%가량을 놓치게 됩니다. 뼈가 약해질까 걱정되어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와 블루베리의 효능을 제대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이두를 따로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드셨다면 블루베리는 오후에 드시고 굳이 함께 드시고 싶다면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사이를 드십시오. 손주에게 블루베리 음료를 만들어 주실 생각이라면 우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음료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료가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작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블루베리는 붉은 고기, 간, 시금치처럼
저르분이 풍부한 음식과 같은 시간에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르분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르분은 동시에 강한 산화 성질을 가진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쉽게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노그를 닦아내는 정서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르분은 그 자체가 세부치처럼 노그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서부와 노그를 한 자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부는 자기 일을 하기도 전에 녹과 부딪혀 힘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저르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만나면 이 소중한 성분의 힘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국제 영양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포리페놀이 풍부한 음식, 그러니까 블루베리 같은 음식과 저르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두 영양소가 서로의 흡수를 가로막아 둘 다 제대로 못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에서 한산화 성분도 못 얻고 고기나 채소에서 저분도 제대로 흡수 못하니 말 그대로 양쪽 다 손해보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에 소고기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이 올라왔다면 블루베리는 오후 간식 시간으로 미루고 점심 식사 후에 2~3시간쯤 사이를 드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시고 붉은 고기는 저녁에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두 음식 모두에서 영양분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음식도 사람처럼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주어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앞에 두 가지 실수는 모두 음식을 어떻게 착지어 먹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실수는 그 위험이 앞에 두 가지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이 실수는 단 몇 초 만에 블루베리를 혈당의 친구에서 혈당의 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집에 믹서기가 있으시고 블루베리를 갈아서 음료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잠깐만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유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통째로 씹어 드실 때 우리 몸은 씹고 부수고 천천히 소화하는데 시간을 드립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든든한 문지기가 과일 속 자연당을 감싸안고 천천히 불어줍니다. 이 과정은 부드럽게 이어져 혈당을 다스리는 우리 몸의 조절 장치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은 세포의 벽을 산산이 부수고 그 든든한 문지기였던 식이섬유까지 자르게 토막 내버립니다. 문지기가 사라지자 갇혀있던 자연당이 한꺼번에 풀려나옵니다. 블루베리 음료를 마시는 그 순간 이 당분은 마치 달콤한 탄산음료를 마실 때처럼 거의 즉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하게 치솟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음료로 마실 때는 보통 아주 빠른 속도로 들이켜게 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씹어 먹을 때보다 2~3배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몸에 넣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줌의 블루베리를 씹어 먹으면 몇 분이 걸리고 어느새 배가 부르지만 같은 양이 들어간 음료 한 컵은 몇 초 만에 비워버리고도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당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루베리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그 자연스러운 맛을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3가지 무거운 경고를 전해드렸으니 이제는 반가운 소식을 전할 차례입니다. 블루베리와 손을 잡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 되는 신기한 효과를 내며 혈당을 다스리는 힘을 크게 키워주는 3가지 조용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3가지 모두 여러분의 부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값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쓰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훌륭한 작품은 블루베리와 함께할 때 혈당을 다스리는데 큰 힘을 보태주는 향신료입니다. 바로 실론계피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보통 계피가 아니라 진짜 계피라 불리는 실론계피를 말합니다. 이 차이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론계피는 스리랑카가 고향인 고급 계피로 껍질이 얇아 마치 종이처럼 여러 겹으로 도르도르 말려 있고 색이 연한 황금빛을 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크마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중의 흔한 계피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짙은 갈색을 띠고 이 크마린이 수십 배나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블루베리와 계피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실온 계피를 뜻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왜 이 작품이 그렇게 놀라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실온 계피는 둘 다 인슐린이 더 잘 일하도록 돕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문을 여는 요새이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그 힘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한 영양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아주 조금 반작은술 정도만 드셔도 인슐린의 일손씨가 곧바로 좋아졌고 그 효과가 무려 12시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의 실온 계피를 살짝 뿌려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선하거나 녹인 블루베리 한 줌에 실온 계피 가루를 사 분의 1을 작은술쯤 살짝 뿌려 고루고루 섞어주십시오. 계피의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과 어우러져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간식이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섞거나 오트밀을 위해 뿌려도 좋고 그냥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실온 계피여야 합니다. 사실 때 포장에 실온 시나몬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값이 보통 계피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주는 이득을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4분의 1을 작은 술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잘 받아들이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실온 계피가 인슐린의 일솜씨를 12시간까지 끌어올려주는 힘을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아마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못하셨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도 혈당이 급하게 오를까 걱정하지 않고 초콜릿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루베리와 오르바릉에 작지으면 초콜릿은 오히려 질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숨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초콜릿은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시는 그 달콤한 초콜릿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카카오 함량이 70%가 넘는 진짜 다크 초콜릿입니다. 가게에서 흔히 보이는 부드럽고 달콤한 밀크 초콜릿이 아닙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브라바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못지않게 인슐린의 일솜씨를 적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를 위한 황금 짝꿍이 완성됩니다. 다크 초콜릿을 즐겨 먹는 어느 나라의 연구들에 따르면 좋은 품질의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당뇨가 생길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크 초콜릿 속의 브라바놀이 제장 안의 작은 일꾼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일꾼들이 바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은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가 도는 길을 매끄럽게 해주며 혈관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도 한 조각을 작게 나눈 뒤 신선한 블루베리며 또아릉아 함께 입에 넣으십시오. 은은하고 깊은 쌉싸름함과 블루베리의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져 훌륭한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만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먹는 기니가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입니다. 다크초콜릿은 좋은 점이 많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당과 열량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에 작은 조각, 서너 개 정도만 블루베리 한 줌과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카페인도 많아지니 잠이 예민하신 분은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 계피가 오래가는 효과를 주고 다크초콜릿이 달콤한 즐거움을 준다면 제가 지금 소개할 세 번째 조력자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옛 문명에서 전해 내려온 작은 씨앗으로 자기 무게의 여러 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아씨드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는 이 작은 씨앗이 그런 명성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아시드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를 모두 듬뿍 품고 있고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여러 중요한 무기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시드의 가장 특별한 점은 자기 무게의 10배나 되는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물에 담그면 치아시드는 골쭉하고 끈적한 젤처럼 변하는데 바로 이 젤이 혈당을 다스리는 핵심 요새입니다. 이것도 쉽게 그려보십시오. 치아시드를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이 젤이 위장 속에서 블루베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마치 섬입으로 복한 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분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당은 더 천천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갑작스러운 줄넘임이 사라집니다. 또한 치아시드는 포만감을 오래 붙잡아주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인 식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들에 따르면 치아시드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줄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치아시드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치아시드 2큰술을 물을 반컵이나 무가당 아몬드 음료에 담가 드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면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고르쭉한 치아시드 푸딩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을 얹고 원하시면 시럽계피를 살짝 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끌어올리지 않는 더없이 좋은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실제로 아침을 흰죽이나 빵에서 블루베리 치아시드 푸딩으로 바꾼 뒤 단 2주 만에 혈당에서 반가운 변화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근거질에 대한 욕구가 줄으면서 자연스럽게 몸무게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블루베리의 3가지 황금작근, 시럽계피와 다크초콜릿도 그리고 치아시드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를 도대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에게 양을 조절하는 일은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건강의 뿌리와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하루에 블루베리를 16알에서 20알 정도, 그러니까 작은 한 줌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양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절대로 20알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흔히 보이는 실수입니다. 대신 하루에 서너 번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5알, 오후 간식으로 6에서 7알, 저녁 식사 후에 5에서 6알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잔잔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줄넘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나누어 드실 때 영양분의 흡수도 훨씬 아르트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조금씩, 오래.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요새입니다. 블루베리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만큼 좋은 다른 과일도 있을까?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께 오랫동안 권해온 5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목록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과 정반대인 것도 있어서 놀라거나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과일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우리가 빵에 발라먹거나 샐러드에 넣는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보카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일에 대한 모든 규칙이 뒤집힙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가당이라는 자연당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는 단맛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방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방은 삼겹살이나 튀김에 든 해로운 지방이 아니라 올리브유처럼 몸에 이로운 지방으로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채소보다도 낮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드셔도 혈당은 거의 근처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보카도에 건강한 지방이 함께 먹는 다른 음식에 당 흡수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즉, 밥이나 빵을 드실 때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긋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당뇨로 가는 기름옥에 해당하는 상태의 빠질 위험이 꽤 낮았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한 개를 다 드시지 마시고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약해서로 샐러드에 넣거나 돈밀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모든 사과가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달콤한 바간 사과가 아니라 새콤하고 아삭한 붓사과입니다. 붓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장 속에서 물과 만나 젤처럼 변해 소화를 늦추고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붓사과 한 개의 혈당 지수는 38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 절반 이상과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그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절대즙으로 만들어 드시지 마십시오. 사과를 가르거나 짜는 순간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사과즙 한 컵에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 혈당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신선한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오후 간식으로 붓사과 한 개와 아몬드 몇 달을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좋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잊힌 보물이라고 부르는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구아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수입 과일을 찾는 동안 값싸고 흔한 구아바의 진가를 놓치고 계십니다. 구아바의 혈당 지수는 33 정도로 붓사과보다도 낮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C의 양입니다. 중간 크기 구아바 한 개에는 오렌지의 4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인슐린의 일솜씨를 좋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아바 한 개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당 조절은 물론 소화를 돕고 변비를 막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아바는 너무 무르지 않은 것을 골라 깨끗이 씻은 뒤 씨와 속까지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야말로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장 논란이 많은 과일, 수박입니다. 이렇게 단 수박이 어떻게 당뇨에 좋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혈당 지수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이른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당에 주는 부담은 매우 낮아 오르마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박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각의 수박에 든 진짜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한두 조각 그 정도의 적당한 양으로 드신다며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박에 든 라이코펜은 혈관을 지키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한두 조각이면 충분하고 공복에 드시기보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와 귤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훌륭한 과일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오렌지즙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모두 사라지고 당과 물만 남습니다. 한 컵에 든 당이 탄산음료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이라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립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즙으로 드시지 말고 생과일을 그대로 드십시오.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시고 조각 사이에 있는 하얀 막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펙틴이 풍부합니다.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서 드시지 말고 그대로 드십시오.
하루에 작은 귤 두세 개는 당뇨가 있는 분께도 안전하며 조건은 반드시 통째로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하는지 아셨다면 이제 가장 많이 받는 다음 질문이 달아옵니다. 하루 중 과일을 언제 먹는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의외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시간을 잘못 고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이것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빈속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간에 저장된 당은 거의 바닥나고 혈당은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특히 단과일의 경우 당이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몸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 혈당을 급히 끌어내리고 그 결과 한두 시간 만에 피로와 어지러움, 그리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과일을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식사를 먼저 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에 다르가르가 채소를 곁들여 아침을 드신 뒤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침 식사에서 드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장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어 과일의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는 더 좋은 방법으로 과일을 아예 아침 식사 안에 함께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에 붓사과 몇 조각을 넣거나 동고크무르판과 함께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는 식입니다. 제 경험상 과일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키니와 키니 사이, 그러니까 식사 후 2~3시간쯤 지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7시에 드셨다면 9시에서 10시 사이가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 간식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앞서 드신 식사가 대부분 소화되고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며 약간의 허기를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량의 과일을 드시면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며 동시에 급한 상승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일은 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아와 함께 아몬드 데오소다알, 블루베리와 무가당 그리크 요거트, 오렌지와 호두 묘토알처럼 작지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금은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붙잡아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식사에 이미 흰밥이나 국수, 독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올라와 있다면 그 식사에는 과일을 따로 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전체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많아져 아무리 천천히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 것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에는 과일을 다음 간식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살을 빼려고 저녁 끼니를 과일로 대신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인슐린의 일솜씨도 아침이나 점심보다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과일을 드셔도 저녁에는 혈당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저녁 그 이후에는 하루 동량이 거의 없어 혈액 속 당이 쓰이지 못하고 높은 상태로 오래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과일을 적대해 드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아보카도처럼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과일이나 블루베리를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2~3시간 전에 드시고 가능하면 소량의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눈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작은 한 주, 16에서 20알 정도를 하루 서너 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둘째, 블루베리는 우유, 저르분이 많은 음식과 같은 시간에 드시지 말고 절대 갈아서 음료로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 블루베리의 힘을 2배로 키우고 싶다면
실온계피, 다크초콜릿, 지아시드와 작지어 드십시오. 넷째, 당뇨가 걱정되는 분께 좋은 과일은 아보카도, 붓사과, 구아바, 수박, 그리고 통째로 먹는 오렌지와 귤입니다. 다섯째, 과일은 빈속이 아니라 키니와 키니 사이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느 단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봅시다. 하루 블루베리 작은 한 줌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십시오.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혈당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전해집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준비한 건강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혈당이 잔잔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